10번 내신경. 이 10번 내신경은 사실 굉장히 긴 신경이거든요. 뇌신경 중에서도 자율신경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0번 내신경이 한 가지 리커런트 라이미얼 러브라고 하는 반회 후두 신경이라고 하는 그 분지가 있는데 걔가 인두와 후두를 지배해요. 그러면 말을 할 때 이 후두를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숨 쉬는 거하고도 연관이 있고 호흡하고도 그 성대의 떨림을 관장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지배하는데 이게 또 망치근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망치근. 그래서 고막 긴장도 하고 망치근 조절하고 이런 것들과 발성을 하는 거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뇌신경이 기와 귀와 발성 기관을 통제하고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해부학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는 굉장히 밀접하다. 듣기가 안 되면 말하기가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찾습니다. 다음은 이제 언어 회로 얘기입니다. 언어 회로. 언어 회로는 우리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알고 있는 게 수용성 언어를 담당하는 것, 표현성 언어를 담당하는 것. 그래서 베로니케, 브로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브로카는 말하기, 베로니케는 듣기 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브로카가 망가지면 말을 잘 못하겠죠. 말을 못해요. 베로니케가 망가지면 말은 할 수 있지만 말을 듣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두 영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arcuate fasciculus라고 하는 그 궁상회로라는 섬유 다발로, 신경 섬유 다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미리 리허설을 베로니케 영역에서 하면서 브로카의 명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로니케가 망가지면 말을 할 수는 있는데 횡설수설합니다. 이 회로가 끊어져도 횡설수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막 합니다. 자기 혼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회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뇌에 있습니다. 좌뇌. 대부분의 사람이 좌뇌에 있는데 이 반회 신경이라고 하는 부분, 10번 그 뇌신경 이 부분이 그 10번 뇌신경의 반회 후두 신경, 리커런트 라이미얼 러브 그 가지 브랜치는 오른쪽 왼쪽 길이가 달라요. 구조상, 해부학적 구조상. 오른쪽은 짧아요. 왼쪽은 길어요. 왜? 심장이 왼쪽에 있으면 대동맥이 돌아가고 있어 그 밑으로 돌아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좌우 구조가 다른 신경입니다, 이게. 그렇다 그러면 왼쪽 귀로 들어와서 반응하는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반응하는 속도하고 왼쪽에서 들어와서 반응하는 속도가 다를 수 있는데 오른쪽 귀로 들어온 정보가 좌측에 더 많이 들어가요. 왼쪽 귀로 들어오면 우측에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럼 이쪽에 더 많이 들어오면 좌뇌 언어 회로가 있는 쪽에 좀 더 빨리 신호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빨리. 그러면 그 시간차가 보통 50cm 시간차가 2.5ms 정도 빠른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리허설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순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쪽 귀로 들어오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오른쪽 귀로 들어오는 게. 그래서 요거를 제가 여기다 한 번 더 이렇게 써서 강조하는 이유는 제 도구를 만들 때 그거에 착안해서 좀 만들었어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다음, 이게 보면 이제 요게 회로예요. 이게 말하기 듣기 회로 있는 쪽이고 이 부분의 속으로 신경 다발로 arcuate fasciculus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어를 배우려면 언어 발달을 하는데 필요한 청취 요소들이 있어요. 말소리는 굉장히 정교한 아주 작은 미세한 소리의 차이를 구분해야 말을 배울 수 있어요. 자, 10개월쯤 되면 엄마라는 단어를 되게 처음 밖으로 애기들이 내뱉습니다. 보통 모국어 환경에서 언어 자극을 받으면 생후 6주에서 8주경이면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들의 뉴런끼리의 연결이 생기기 시작해요. 6년 8주부터. 자, 그랬다가 처음에는 쿠잉이라는 소리를 내고 베블링 그랬다가 그 다음에 마마마마마마마 하다가 엄마, 맘마,
파파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게 10개월 돌쯤 되면 엄마 정도를 되게 아이들이 하죠. 자, 그럼 돌잔치 하는 날도 엄마라는 단어가 애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왜 이럴까? 걱정스럽죠. 그래서 이제 애기들이 있고 내가 엄마야, 엄마 따라해봐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듣기에는 소리의 구분 중에 모음 어가 안지인지 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엄마가 내가 엄마야 라고 얘기했는데 얘를 듣기에는 엄마인지 안만지 인만지 온만지 모르겠어. 따라할 길이 없어요. 얘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럼 소리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해야 되는데 언어에서를 구분하려면 이 5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리의 높낮이 구분이 일단은 제대로 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소리, 크기. 이건 기본적으로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귀머거리가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리 사이의 시간 간격. 이것도 인지가 돼야 돼요. 어디서 소리가 끊어지고 어디서 다시 시작되는지. 그걸 알아야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음절 단위에서. 그리고 더 발달하면 문자까지 배우려면 음절 안에서 음소 단위에서 시간적 순서를 구분해야 돼요. 시간적 간격이랑. 그 다음에 소리의 지속 시간도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프로소디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인지가 돼야 돼요. 억양이나 강세를 얘기하죠. 프로소디에 대한 설명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5가지 있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리 인지에 필요한 소리에 대해서 특성들을 보면 일단은 주파수, 높낮이죠. 주파수. 그다음에 시간적인 요소라고 써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소리 사이의 시간적 간격, 소리 순서, 또 소리의 길이, 이런 특성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소리의 크기, 그다음에 소리의 위치, 그다음에 소리의 음색. 이 음색이라는 거는 높이가 같더라도 파형이 다르면 소리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공명 주파수가 달라지면 또 소리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파형과 공명 주파수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명 주파수 인지가 안 되면 그러면 음절 구분, 음절 속의 음소 구분을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 보통 자연 속에서 들리는 소리들, 이건 퓨어톤이 아닙니다. 한 주파수가 아니에요. 여러 주파수들의 합이고 그 여러 주파수들의 합의 소리들의 여러 특징들을 다 종합적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 어느 한 가지가 잘 안 돼도 정확한 인지가 어려워지겠지만 몇 가지만 잘 된다고 혹은 뭐 그렇게 돼도 어렵고 전부 다 잘 될 때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주파수 인지 보죠. 주파수는 소리의 높낮이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20에서 2만 헤르츠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주파수 인지 능력이 부족하면 언어 발달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난독증 문제 일으킬 수 있죠. 나중에. 보통 난독증인 사람들의 80%가 음치예요. 높낮이를 몰라요. 일반 인구의 5%, 4%에서 5%가 난독증이에요. 그럼 일반 인구하고 비교해서 음치 사연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일반 인구에서 5% 미만이 난독증이에요. 5% 정도. 그런데 음치인 사람들의 30%가 난독증이에요. 그러니까 음치와 난독증은 분명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시간적인 간격. 두 소리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 인지가 잘 돼야 음소 인지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소리 2개를 줘요. 따, 몇 개요? 그러고 2개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 간격에서. 자, 근데 이 소리의 간격을 따다, 몇 개요? 2개. 따다, 하나예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예요. 그러는 순간이 누구는 1000분의 10초에 하나예요. 그래요. 누구는 1000분의 1초에 하나예요.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의 속도에 따라서 물론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천천히 얘기한다고 해도 그러면 박이라는 음절, 그 한 음절 300ms 정도 되고요. 비읍이 25에서 30ms, 아가 250ms, 기역이 25에서 30ms고 비읍이랑 아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이 8ms 정도 있어요. 그럼 비읍하고 아 사이에 1000분의 8초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 1000분의 10초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은 비읍과 아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럼 바에서 비읍하고 R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파닉스를 익힐 수가 없죠. 음절 속에 음소 인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형성되는 시기는 보통 60개월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서 사운드 갭을 디텍션 하는 것, 두 소리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이 아주 그 작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파닉스 스킬 발달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고요.